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잠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과정이 이제 기초 과정은 이론이 한 이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한 3일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제 프리다이빙, 스킨다이빙이라고 했던 그 맨몸 잠수 위주로만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이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일명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스쿠버를 할 때 이용되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맨몸 잠수 같은 경우는 뭐 30m까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정도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냥 공기 중은 대기압이 1대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대기압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살고 있죠. 근데 이게 물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수심의 압력이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이 풍선을 가지고 10이라는 부피의 풍선을 가지고 10m를 내려가게 되면, 자, 그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이걸로 뭐가 설명이 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공기 공간들이 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귀 안에서는 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귀 안에서는 그 공간이 줄어들면서 고막이 안쪽으로 밀려서 고막이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 부비동 압착이라는 것도 요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기 중에 있다가 물속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럼 이 공기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가? 자, 그게 바로 압력 평형이라는 걸로 이 공기 공간을 확보를 해서 고통을 줄여주거든요.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조치하는 법,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물속으로 내려갈 때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대기압이 대기압이죠. 수심이 10m로 내려가면은 다시 1기압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걸 절대압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m가 내려가면은 대기와 수심을 합쳐서 2기압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30m, 20m로 내려가면 3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30m가 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가끔씩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잠수를 한번 할까? 그런데 이제 코가 이렇게 막히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압력 평형이 잘 됐어요. 근데 나올 때는 이게 저절로 바깥쪽으로 밀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커진다는 얘기죠. 그쵸? 위로 올라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바깥으로 그 기체가 팽창이 됐던 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에 있는 뭐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 관을 막아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막이 바깥쪽으로 빵빵해지면서 아픈 것을 바로 역압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중위 압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귀 압착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귓바퀴, 자, 여기 웨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귓구멍부터 고막까지 여기. 자, 그 다음 네이는 여기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되어 있고, 요 달팽이관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이, 고막과 네이 요 사이를 바로 중이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면 이 고막이 안쪽으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역압착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바깥쪽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물 속에 들어가서 30cm 이상, 30cm에서 1m 정도만 들어가면 여기가 뻑뻑해지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요 유스타키 혈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를 잡아주고 지그시 코를 자, 세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여기서 바람이 슉 가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 느낌이 나면서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하면 더 아파요.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근데 이제 보면은 잠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너무 세게 해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코를 푼다거나 할 때도 너무 세게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막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 고막 자체는 굉장히 쉽게 뚫립니다. 쉽게 뚫리기 때문에 천천히 지그시, 그리고 고막이 아프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요 고막 자체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아프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걸 바로 압력 평형,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압력 평형을 평소에 귀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인데 압력 평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은 약간 좀 이 관에 약간 좀 뭐 코가 옛날에 뭐 어디서 맞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걸로 해서 비염이 있거나 해가지고 이게 막혀 있는 분들이 한쪽 귀는 되는데 한쪽 귀는 좀 안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연습을 하다 보면 되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입을 벌리거나 침을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고술입니다. 그 사람들은 코를 안 만지고도 해요. 들어가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입을 이렇게 하면은 고막이 슉. 근데 조금 이제 시원하진 않죠. 예, 개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막 관리는 자, 평소에 면봉을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 이 고막은 왜냐하면 중이염에 걸려요. 여기를 면봉으로 깨끗하게 닦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감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귀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뭐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관이 굉장히 얇은 뭐 좁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습기가 쫙 차 있으면은 우리가 그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살이 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안에도 살이 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면봉을 집어넣어서 막 비벼대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염증이 고막으로 가면 고막이 녹아내려요. 굉장히 좀 그래서 웬만하면 잠수를 하시는 분들은 귀를 잘 안 팝니다. 예. 귀를 안 파고 면봉을 안 쓰고요. 그리고 술 먹고 귀 파지 않아요. 절대로. 목욕하고 나서 귀 파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막을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이 고막이 한번 잘못돼가지고 뭐 염증이 심해서 뭐 어떻게 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하고는 영영 안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다가 귀마개 같은 거 꽂으시면 안 돼요. 특히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뭐 그렇게까지 되는 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보면은 수영장에서 보면 파는 이 귀마개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물 위에서만 하는 거니까 뭐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잠수를 할 때는 절대로 귀마개를 차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압력 평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비동 압착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해골에 있는 두개골에 있는 공기 공간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공기 공간들이 이렇게 있다. 자, 모든 게 다 코에 있는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사이너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액질이라고 되어 있죠. 점액질이 이제 공기가 푹 들어가서 이걸 부풀려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콧물이 될 건, 뭐 대부분 콧물이겠죠. 축농증 뭐 이런 거, 뭐 감기에 걸렸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압력 평형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찌그러지면서 안쪽에서 출혈이 일어나죠. 예, 출혈이 일어났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은 뭐 이게 점액질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듯이 하면서 피도 같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뭐 잠수를 하고 5m를 찍고 올라왔는데 코 부분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앞이 좀 아파요. 예, 조금 이제 뻐근하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놀래죠. 예. 근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술은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피가 나잖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부비동 압착도 마찬가지 압력 평형을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출혈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거는 치아 압착증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충치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 공기 공간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치과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잠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치아 안에 공기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기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치아가 아프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다가 물속에 내려가면은 압착을 받고 다시 올라오면은 펴지고. 자, 이제 요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의 반복. 자, 요거의 반복인데, 스킨 다이빙, 일명 프리 다이빙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스쿠버 같은 경우는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장비를 잘 쓰고 호흡을 하는 방법과 압력 평형하는 방법을 하시면 스포츠를 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모든 게 그렇지만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될 점과 안전수칙을 정확히 지켜야 되죠. 네, 정확히. 근데 이제 스킨 다이빙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조금 덜 합니다. 대신 저건 있어요. 뭐 나를 너무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의 능력 밖에 잠수 행위를 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절하면은 만약에 대부분은 이제 스쿠버를 할 때는 짝잠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살질 할 때 짝잠수 잘 안 하죠. 그쵸? 예.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그냥 예.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기절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망이죠. 예, 바로 사망.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 이제 물이 맑아서 잘 보이거나 그런 데서 하면은 거기에 그물이 있다거나 밧줄이 있다거나 그러면 보이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뿌연데 이제 고기가 많다. 이제 이런 거 아니면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런 거 이제 이걸 너무 과신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수중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스포츠 개념으로 하셔야지 군사작전을 하거나 위급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절대로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과호흡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과호흡이라는 건 따로 좀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초과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대부분은 약 2번에서 3번 정도 숨을 크게 심호흡하듯이 마시고 뱉었다가 마지막 숨을 마시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바로 기절을 하는 원인이 돼요. 만약 현기증이 이렇게 오거든요. 약간 물속에 들어갈 때 약간 머리가 좀 어지럽다거나 그럴 때는 바로 중지하셔야죠.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코를 잡고 불어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